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코올로직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택의 평균 가치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1.1% 상승했습니다. 뉴질랜드 전체 주택의 평균 가치는 11월까지 3개월 동안 1.1% 상승했지만 이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4.5% 하락한 것입니다. 3개월 동안 대부분의 주요 중심지에서 평균값이 상승했으며 더니든이 2.9% 상승했으며 크라이스트처치 2.0%, 오클랜드와 웰링턴 지역이 1.2% 상승했으며 해밀턴이 0.7% 상승했습니다. 타우랑아는 마이너스 0.6%로 하락한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평균 가격이 8.3% 오른 뱅스 페닌슐라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와이로아가 마이너스 9.6%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퀸스타운 레이크스는 평균 주택 가치가 173만 1,508달러로 가장 높고 불러는 34만 1,899달러로 가장 낮습니다. 코올로직의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11월에 상승 기조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이 정확히 급등하지는 않았으며 판매량은 백풍률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낮은 기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웹사이트 realestate.co.nz의 최근 수치는 주택시장이 비교적 조용한 여름으로 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웹사이트 신규 주택 매물은 11월 1,712건으로 4개월 연속 증가해 10월 대비 12.4% 증가했고 지난해 11월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웹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총 재고는 신규 등록 주택 매물보다 2배 더 증가해 10월 25,602건에서 11월 28,01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당 달에 2,412개 부동산이 추가된 것으로 이는 11월 말 realestate.co.nz에서 판매된 총 주거용 부동산 수가 작년 11월에 비해 45%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호가는 한 달 동안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 하락했으며 평균 호가는 10월 92만 678달러에서 11월 88만 9,879달러로 3.3% 하락했습니다. 전체 주택 매물 수준이 훨씬 더 크게 상승하고 호가가 하락하는 주택시장 현황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 REINZ의 11월 매출 수치가 발표되기까지 확실한 평가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연립정부는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뉴질랜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2년 5개월 전 물가가 중앙은행 목표 범위를 벗어나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7% 이상 올랐습니다. 이자 지급을 포함하는 뉴질랜드의 생활비 물가 지수에 따르면 평균 가구의 생활비가 19%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이탕이 조약 문제, 깨어진 유엔 협정, 거리 표지판의 마오리 단어 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연립 정부가 선출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생활비 인상을 중단시키는 데 매우 진지하다는 점을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그의 정부의 첫 번째 입법 조치는 지속 가능한 고용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의 권한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상징적인 조치이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한을 단순화하는 것이 이번 주기 동안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픽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입니다. 감사합니다.
솔트 펀드의 베반 그레이엄 경제학자는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환영할 만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중 목표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모두 높을 경우 은행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이자 더 중요한 이유는 중앙은행이 고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직접적인 영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은 재정정책, 노동시장 역학, 더 광범위한 구조적 문제를 포함한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노동시장의 결과는 중앙은행에게 항상 중요하지만 금리와 통화 공급만 통제합니다. 이는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적합한 도구입니다. 비반 그레이엄 경제학자는 현실은 노동시장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다른 정부 기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브룩 팬 펠든 신임 내무부 및 직장관계 장관은 뉴질랜드 국민들을 위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결과를 보고 있으며 정부의 리더십에 관한 다양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팬 펠든은 지난주 크리스토퍼 럭슨 현 총리와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퍼스트 대표, 액트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가 연정 협상을 타결한 후 장관으로 발표됐습니다. 럭스는 윈스턴 피터스를 3년 임기의 전반부에 데이비드 시모어를 후반부에 부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4번의 총리와 부총리 조합, 크리스 힙킨스와 카멜 세플론이, 저신다 아던과 그랜트 로버트슨, 저신다 아던과 윈스턴 피터스, 빌 잉글리쉬와 폴라 베넷과 같이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 구조로 이루어졌던 것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벤 펠드는 뉴스 업 네이션의 진행자인 사이먼 셰퍼드에게 정부의 최고위직에 여성 대표성이 부족한 것에 실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지도자들의 성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뉴질랜드 사람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결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3년 안에 사람들의 생활비가 더 여유로워지고 범죄가 줄어 사람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며 실제로 하나의 국가로 통합된 느낌을 갖게 된다면 성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2월은 공정임금 지지자들이 여성과 소수민족, 이주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에 대한 격차를 강조하기 위해 선택한 달입니다. 그들은 그 그룹이 받는 급여는 그들이 1년 중 한 달 동안 무료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우랑아 통계청 엔제 데이터에 따르면 뉴질랜드 여성은 남성보다 급여가 약 9% 낮고 백인이 아닌 남성도 백인 남성에 비해 훨씬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종을 고려하면 그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마인드 더 캡의 대변인인 니나 산토스는 생활비 위기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 정부의 민간 부분에서 임금 격차 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조사에서는 액트가 반대하는 반면 뉴질랜드 퍼스트는 응답하지 않았고 국민당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교통국 와카쿠타이는 뉴질랜드와 호주 전역의 최근 실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자동차 모델에 대한 안전 등급을 업데이트했으며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 등급을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주요 안전 고문인 토드 와일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차량 등급에 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차량 등급은 충돌 시 부상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별점 시스템은 별 5개가 최고이고 별 1개가 최악으로 대부분의 차량 중 약 40%가 별 1개 및 별 2개 등급 차량이며 우리는 이러한 차량이 충돌 사고가 매우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5성급
차량이 1성급 차량보다 2배 이상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고 차량이 받은 전반적인 안전 등급은 탑승자와 다른 도로 사용자 모두에게 차량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는 안전하지 않은지 고려됐다고 와일리는 말했습니다. 와일리는 운전자가 정부의 라이트카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차량 또는 구매에 관심이 있는 차량의 안전 등급을 확인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정부는 매우 낭비적인 레이크 온슬러 배터리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새 정부는 노동당 전임자들이 옹호했던 레이크 온슬러의 160억 달러 규모의 수력 발전소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시몬 브라운 에너지 장관은 이 프로젝트가 낭비적인 프로젝트이며 이를 폐기하는 것은 새 정부의 첫 100일 동안의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금요일에 작업이 중단됐으며 해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센트럴 오타고 언덕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인공 저수지인 레이크 온슬러는 수력 발전소의 저수량이 적은 건기시의 전력난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조사하는 데 이미 2천만 달러 이상이 지출됐습니다. 브라운은 2050년까지 전력 수요가 3분의 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는 태양열, 풍력, 지열 수단을 통한 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헙, 원뉴스, 라디오 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2원 7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0원 76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4원 72전입니다.